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의 반다아체. 강력한 지진이 도시를 강타합니다. 한 아마추어 카메라맨이 이 파괴의 현장을 기록하러 나섭니다. 그런데 보다 큰 재앙이 그의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파괴적인 해일의 벽이 대양을 가로질러 시속 800km의 속도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카메라맨은 살기 위해 달리지만 반다아치에 닥친 재앙으로부터 도망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쓰나미, 허리케인, 지진, 화산. 지금 지구는 전례 없는 규모의 대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주기에 들어선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난폭한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재앙의 중심에 서 있는 반다아체. 한 카메라맨이 이 지진 현장을 촬영 중입니다. 그런데 지진을 뒤따라 일어난 쓰나미가 카메라맨을 기습합니다. 그는 이 살인적인 파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물속에 잠겨서도 그는 카메라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에 올라섭니다. 그러나 27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수십 년 만에 자연이 일으킨 최악의 재앙에 직면했기 때문이죠. (30m) 높이의 거대한 해일의 벽에 인도양을 휩쓸며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어 12개 나라의 해안을 강타했죠. 쓰나미는 가정집과 마을, 도시 전체를 무덤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쓰나미를 일으킨 지진이 어찌나 강력했던지 이 지진으로 인해 지각이 들리면서 수마트라 섬이 18m도 넘게 이동했습니다. 이 강력한 지진은 실제로 지구의 지축을 흔들어 놓았고 자전의 속도를 늦추었으며 그 운명적인 날의 시간을 100만 분의 3초 정도 짧아지게 만들었습니다. (2004년에) 있었던 쓰나미는 난데없이 발생한 초대형 참사였습니다. 지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위험한 곳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We know that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 worst has not yet been seen. 자연재해가 점점 더 빈번해지고 더 치명적인 존재로 변해가고 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한 세기에 걸쳐 가장 파괴적이었던 재해를 탐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의 세 도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진과 화산, 그리고 허리케인이 무력한 인간들에게 치명적인 타격 태세를 갖추고 있는 곳이죠. 우리는 이 난폭한 지구의 폭발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타이의 한 해변에 있는 이 남자처럼 격노한 대자연의 공격에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운명인 것일까요?
이것은 수마트라 섬 북쪽에 있는 반다아치의 쓰나미가 휩쓸기 직전의 모습과 휩쓴 후의 모습입니다. 바다의 맹공격에서 살아남은 교량이 보입니다. 형체만 겨우 남았습니다. 어제까지 이 교량이 보이는 곳에서 3만여 명의 주민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분노한 바다는 주민 10명 중 9명을 집어삼켰습니다. 율리안트와 그의 아들 리도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Sampai hari ini dia belum tahu bagaimana ke depan ini. We don't Karena have kami anything sudah anymore tidak punya apa-apa lagi. except what we have on our Selain bodies. Baju yang di badan. (2004년의) 재해는 율리안트와 리도에게서 재산만을 앗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난민 캠프로 돌아다니며 실종된 두 여동생과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I feel that since I was saved, then maybe my mother is out there somewhere. Jadi kami sekalian We are mencari looking for informasi. everyone. 쓰나미가 수마트라 섬 북부를 강타한 것은 100여 년 만에 다시 발생한 재해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보다 더한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죠. 이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괴물은 평범한 자연의 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구의 지각은 양 12개의 구조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그마의 바다 위에 떠있는 이 거대한 판은 끊임없이 서로 밀치며 움직이고 있죠. 바로 수마트라 섬 해안 근처에 인도판과 버마판이 만나는 단층선이 있습니다. 한 판이 다른 판 밑으로 들어가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렇게 충산 단층이 생기면 무시무시한 지진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바다 밑에서 발생해 막대한 양의 바닷물을 뒤흔듭니다. 이로써 지진의 쌍둥이라고 할 수 있는 쓰나미가 탄생하게 됐죠. 이날의 지진은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것들 중 하나로 리터 규모 9.3을 기록했습니다. 지진의 폭발력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36,000개의 위력에 해당했습니다. 이 압도적인 규모에 놀란 학자들은 지구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질학자인 존 이블은 지진이 또 올 것인지 알아내기 위해 다급하게 지진에 대한 기록을 뒤집니다. This is really one of the most profound earthquakes we've seen so far on planet Earth. From 1946 to 1964, we had several earthquakes of this size take place over a very short time span. Then we go 40 years after 1964, nothing this large on the Earth until 2004. 여진과 질병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과학자들은 지진의 규모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Every time I turn the corner, it's just something else just blows my mind. Here's a boat on top of a pickup truck wedged in a building. Think of the force it must take to bend a truck bed. 쓰나미 연구가인 호세 보레로는 측량 도구와 GPS 지도를 이용해 쓰나미의 최대 파괴력을 측정해보려 합니다. 해일의 파괴력을 분석해 놓으면 차후에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구는 그 어느 때보다 황폐해져 있으며 다음 재앙도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또다시 수마트라 섬을 방문할지도 모릅니다. 한 지질학자는 전체 단층 길이의 불과 6%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부분이 이런 엄청난 지진을 일으켰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머지 94%에 해당하는 약 3,800km의 단층선이 아직 잠들어 있다는 의미이죠. 재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진은 세계 어딘가에 또 다른 지진의 씨앗을 뿌려 놓았는지도 모릅니다. 한 새로운 이론에 따르면 지진은 전 지구적인 연쇄 반응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수마트라 섬을 강타한 지진은 지구 반대편에서 이미 1년 전에 발생했던 지진의 연쇄 반응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2003년 12월 26일) 죽음의 파도가 반다아체를 휩쓴 날로부터 정확히 1년 전 거대한 지진이 이란의 밤시티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2,600명의 목숨을 앗아갔죠. 비록 밤시티는 수마트라 섬에서 4,800km 떨어져 있는 도시지만 두 재앙은 치명적인 연쇄 반응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지구의 단층선은 마치 거미집처럼 움직일지도 모릅니다. 한 가닥을 건드리면 다른 가닥에 영향을 주어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죠. If these plates are all part of one vast interconnected system, then a movement in a plate on one side of the world will cause jostling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So why shouldn't the collision of two plates in Iran produce a series of shock waves and judders which eventually, a year later, caused the Indian plate to subduct below the Burma plate, which is what happened off Banda Aceh. 만약 이 이론이 맞다면 반다아체의 지진은 세계 어딘가에서 일어날 또 다른 지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많은 주요 도시들이 단층선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멕시코시티, 대만, 도쿄, 로스앤젤레스. 그러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재앙이 닥칠 도시를 한 곳 꼽는다면 바로 터키의 이스탄불입니다. 이것은 북아나톨리아 단층선입니다. 두 구조판의 정합점인 이 단층선은 지난 50년간 놀라울 정도로 빈번하게 대규모의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차례로 쓰러지는 도미노처럼 지진은 이스탄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스탄불에서 지진이 발생한다면 사망자 수는 엄청날 것입니다. 1,000만 인구가 사는 이 도시는 남북한 지구를 조수하는 우리의 최전선이죠.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것일까요? 매년 25만 명의 사람들이 이스탄불과 인근 교회로 몰려들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습니다. 이 유입 인구를 소화하기 위해 몇 년 동안 아파트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조악한 자재를 사용해 급속도로 지어진 건물들입니다. 이 건물들은 미세한 지진도 견딜 수 없습니다. 이는 이스탄불에서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한 마을을 덮쳤던 지난번 지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1999년 8월 리히터 규모 7.4의 지진이 아르주 드미르의 고향인 한 마을을 덮쳤습니다. 지진이 마을을 덮친 시각은 새벽 3시 2분이었습니다. Önce ne olduğunu anlayamadım. At first, I could not understand what happened. Annemi babamı I heard my mom and dad's voices. odama gelmeyin. Siz çıkın. I Kendinizi said, don't come into the geliyoruz." room. Get out. Save yourself. Onlar dinlemedi. They didn't listen. 지진은 45초간 지축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허술하게 지어진 드밀의 아파트 건물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식간에 꼭대기의 세 층이 무너졌습니다. 드미르와 그 형제들도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됐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들은 몸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잔해 틈으로 떨어졌습니다. 드미르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몇 시간째 생존자들을 찾기 위해 콘크리트 벽들을 치우며 잔해 속을 뒤졌습니다. Müthiş bir acı çekiyordum. I was in immense pain, Sonsuz bir acı. endless pain. Sesler duyuyorum. I started to hear voices. 그녀의 부모는 17,000명이 넘는 사망자 명단 속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디미르와 그 형제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이 정도 지진이 이스탄불에서 일어났다면 3만 5천여 개의 건물들이 붕괴되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디미르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지진들은 지구를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진은 지구 중심의 깊은 곳에서 생겨나는 압력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진이 없다면 압력은 지구의 지각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할 수준까지 쌓여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최후의 종말처럼 모든 생명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재앙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 아이디어는 인공으로 소규모의 지진들을 만듦으로써 대규모 지진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실행할 기계는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지진 기계는 냉전이 절정기에 달했을 무렵 구소련에서 개발했습니다.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 만들어진 이 기계는 소규모 원자로만큼의 동력을 생산해냈습니다. 지진학자들은 이 동력을 이용해 지구의 지각을 측정했습니다. 이들은 로켓 엔진으로 전자기장을 통과해 지하 48km 아래까지 에너지를 발사했습니다. 사실상 소련의 과학자들이 지구의 내부로 벼락불을 쏜 셈이었죠. 그러나 과학자들은 실험 결과에 깜짝 놀랐습니다. 지구가 반격을 한 것이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것이었죠. 이 기계는 소규모 지진을 일으킴으로써 지각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압력을 분출시킨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이스탄불에서 일어날 대지진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지진 기계가 단층선 위에 위치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대재앙에 가까운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지진과 쓰나미에 멈출 수 없는 전 지구적인 연쇄 반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perimentation with Mother Nature is a very, very difficult thing that we have to be careful of. We might actually trigger a bigger earthquake than the one we were trying to prevent. 미 육군은 냉전이 끝난 뒤 이 지진 기계를 사들였습니다. 현재 이 기계의 소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진 기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아닙니다. 숨은 학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지하 깊이 파들어간 우물이 작은 진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관찰해왔습니다. 물이 작은 단층들을 서로 떨어지게 해서 구조판들이 미끄러지게 하기 때문이죠. 이 이론은 지진 기계와 같은 원리입니다. 단지 대규모 지진 대신 소규모 지진들을 보다 많이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지진 기계처럼 문제는 통제입니다. 지진 유발은 정확성이 결여된 과학입니다. 물을 이용해 작은 지진을 유발시켰다가 오히려 치명적인 지진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스탄불을 위협하는 지진처럼 말이죠. 지진 공학자인 무스타파 에르딕은 그런 미심쩍은 방법에 자신의 도시를 맡길 수 없습니다. 오늘 그는 진짜 해결책을 찾아 나섰습니다. 지진은 가능성이 아닌 시기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The chances of having a large earthquake in the city in the next 30 years is about 65%. So my feelings tell me that it's pretty much due. 지진을 예측할 수 있는 그의 비밀 병기는 과거 교회였던 성소피아 사원입니다. 낮 동안에는 성스러운 공간인 이곳은 사실 24시간 가동되는 첨단 조기 정보 시스템입니다. 에르딕은 이 사원에 언덕에 있는 자신의 연구소로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센서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 사원과 도시의 50여 곳 이상에 설치된 센서들은 살아있는 귀가 되어 진동의 조짐만 있으면 그에게 알려줍니다. 지진을 암시하는 첫 신호가 감지되면 시스템은 위험 물질의 누출을 막기 위해 자동적으로 주요 산업시설들을 폐쇄시킵니다. 동시에 이 시스템은 여러 긴급 대응팀에게 가장 위험한 지역들의 위치를 전송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도 피해를 최소화할 뿐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은 수천 명의 인명을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진은 단지 이스탄불뿐만 아니라 주요 단층선 위의 모든 도시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과거 지구에는 지진 활동이 활발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최근의 지진들은 단지 시작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나폴리. 지진이라는 연쇄 살인마의 불안한 이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죽음의 화형이 도시를 뒤엎을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60만 명이 위험지역 내에 살고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산의 사정거리에 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베수비오산.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정가를 지닌 화산입니다. 서기 79년에 있었던 역사적인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 두 도시가 완전히 매몰되었습니다. 두 도시 모두 나폴리처럼 베수비오 화산 가까이 위치해 있었죠. 당시의 희생자들은 먼 과거에 일어났던 재앙을 잊지 못하도록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현재 나폴리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킵니다. 불안한 시 당국은 실제로 보조금을 지불하며 사람들의 이주를 권유합니다. 시 공무원인 마르코 디렐로는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이주할 것을 간청합니다. 이 지역은 다음 폭발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곳이죠. 마라노 가족은 이주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3만 5천 달러에 가까운 보조금을 받는다면 수년간 살아온 집을 떠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들이 결정한다면 수천 가구 중 한 가구가 떠나는 것입니다. 지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화라산도 구조판 길이의 마찰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리고는 땅속 깊은 곳에서 마그마를 끌어올리게 되죠. 구조판의 한가운데 위치한 일부 화산들은 쉬지 않고 활동을 합니다. 끊임없이 용암을 분출하며 지하의 압력을 덜어주고 있죠. 베수비오처럼 단층위에 위치한 화산들은 수년간 마그마 압력을 쌓아오다가
폭발적인 힘으로 분출시킵니다. 이런 자연의 힘을 멈추기란 불가능한 일이죠. 화산의 폭발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엄청난 가스가 터져나오고 내부는 팽창하여 부풀어 오릅니다. 그 후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며 이제 도망쳐야 할 때입니다. 이런 진동이 온 뒤에는 뒤죽은 듯이 조용해졌다가 마침내 폭발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징조들을 연구함으로써 화산의 폭발 시점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베수비오 산처럼 정밀하게 관측되는 화산도 흔치 않습니다. I think it's the most dangerous volcano in the world because there is no way to save the people without the complete evacuation of the area. 화산학자인 주세페 마스트로 로렌조는 계속해서 베수비오 화산의 가스와 온도를 주의 깊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산이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만약 마스트로 로렌조가 폭발의 징후를 감지하게 되면 경보를 할 수 있는 3달 동안의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시민들에게 피신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족은 이미 피신을 준비 중입니다. 마라노 가족은 아직 모든 상황이 안전할 때 몸을 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적어도 화산의 중심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북한 지구의 또 다른 분노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정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무자비한 파괴력을 휘두르죠. 비록 허리케인은 가장 종잡을 수 없는 자연재해이긴 하지만 적어도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지도 모릅니다. Small changes can really have a big effect on the weather. 우리가 이 자연의 킬러를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1992년) 허리케인 앤드류는 시속 265km의 속도로 몰아친 5급 태풍이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기록된 허리케인들 중 가장 강한 파괴력을 과시했죠. 이런 허리케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지구상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허리케인 지대에 살고 있다면 항상 바라보던 바다의 전경이 이처럼 끔찍하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Hurricanes are incredibly powerful. A single major hurricane is expending more power, more energy than all the electric utilities on Earth combined. Together. 2004년은 지난 50년을 통틀어 가장 활발한 허리케인 시즌이었습니다. 1990년대에 시작된 급격한 허리케인 활동의 일부로서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될 수도 있죠. 전 세계적으로 단 한 차례의 폭풍으로 뉴올리언스처럼 심각한 피해를 입은 도시도 없습니다. 폭풍우는 매년 이 파티의 도시를 살짝 비켜갔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의 아킬레스건은 해수면보다 낮은 위치에 있으면서 인구 밀도가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발이라는 별명도 붙어있죠. 대형 허리케인이 뉴올리언스를 덮치게 되면 이 지역을 빗물로 채우며 5만여 명의 목숨을 앗아갈 것입니다.
What we're talking about in this case is tens of thousands of casualties, deaths, and affecting an area that would be 30 or 40 square miles. 매년 허리케인 시즌이 오면 악몽은 다시 되살아납니다. 2004년 9월 허리케인 이반은 멕시코만을 휘저으며 통과하면서 힘을 키웠습니다. 육지에 가까워질 때쯤 이 5급 태풍은 시속 260km의 강풍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진로를 바꾸면서 악몽은 시작됐습니다. 폭풍 헤일이 버번 스트리트를 휩쓸었으며 집과 건물들은 강풍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도시가 물에 잠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반이 점점 다가오자 경고를 들은 60만 명의 주민들은 뉴올리언스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허리케인 이반은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플로리다를 강타했습니다. 이곳에선 수십 명의 사망자와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로서는 끔찍한 비극이었죠. 하지만 뉴올리언스는 매년 반복되는 러시안 롤렛 게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때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때를 알아내고자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습니다. 지난 150년 동안의 기록을 보면 뉴올리언스는 한 번도 심각하게 허리케인에 의한 타격을 입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자주 허리케인이 오는가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루이지애나 주립대의 과학자인 켄부이 리우는 그 해답이 지능 속에 묻혀 있다고 믿습니다. 리우는 지질의 분석을 통해 역사적인 기상 패턴을 연구하는 새로운 학문의 창시자입니다. 대형 허리케인이 덮치면 폭풍 헤일은 침전층을 만들어냅니다. 이 진흙 샘플을 분석하면 허리케인이 뉴올리언스를 얼마나 자주 덮쳤는지를 알 수 있죠. 오늘 리우는 뉴올리언스 인근 2.7m 지하에서 중요한 샘플을 채취합니다. 그는 이 샘플을 통해 과거 5,000년 동안의 기상의 역사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We must know the past before we can predict or forecast the future. You may say a $30 billion question is how often does a city like New Orleans get hit by a Category 5 hurricane? 연구소로 돌아온 리우는 채취한 샘플을 반으로 자릅니다. 대형 허리케인의 흔적을 보여주는 침전층은 75cm마다 드러났습니다. 300년마다 일어났던 것이죠. The bands here. Until we got to this part, and the most distinct layers are this and that. And this is a thicker one. You see how sharp the contact is, and this is definitely an event. 시간적 간격을 확인한 리우는 뉴올리언스가 여분의 시간대에 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대형 허리케인이 온 시간이 이미 훨씬 지났으니까요. New Orleans so far has been very lucky because it kind of dodged the bullet during the last 100 years. So even though that New Orleans has been lucky, we must be prepared. 뉴올리언스 전체가 무방비 상태는 아닙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공학도 군단은 4.5m에서 6m 높이의 제방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2급이나 3급 태풍에 의한 침수는 막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보다 거대한 허리케인은 이 제방을 훌쩍 넘을 것입니다. 해양 전문가인 조 스웨이다가 뉴올리언스의 악몽을 몸소 표현해봅니다.
And this is to protect from a Category 3 or Category 2 storm. But in the worst case scenario, the actual water level would be up around the top of my head. So it'd be about 6 feet or so above the top of this levee. 이곳 사람들은 이 악몽 같은 시나리오를 사발에 물이 채워진다고 표현합니다. 헤일이 제방을 넘어오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도시 전체가 호수가 되는 것이죠. 도시를 뒤덮은 물은 화학물질과 하수의 독성이 오염되고 병원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다시 깨끗이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조 스헤이다는 그런 최악의 악몽을 막기 위해 극단의 조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활을 보호할 새로운 담을 쌓을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그 진로를 방해하는 것이죠. 막강한 파괴력을 과시하는 재해들 중에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건 허리케인뿐입니다. We have ways to change the atmosphere in a way that other Earth scientists just wouldn't be able to do. 대기학자인 로스 호프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는 허리케인의 진로를 바꾸고 그 속도를 늦추기까지 했습니다. 적어도 컴퓨터상으로는 말이죠. 그는 허리케인을 둘러싼 조건에 아주 약간의 변화만 주어도 허리케인의 행동에 극적인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In an attempt to reduce the winds by seeding the clouds near the center of the storm with silver iodide crystals. 하지만 이 날뛰는 괴물을 길들이려고 했던 건 로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은 스턴퓨리 프로젝트라고 명명된 야심찬 실험에 착수합니다. 실험팀은 태풍의 눈 주위에서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 구름층에 화학물질을 뿌림으로써 매서운 바람을 늦추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적이었습니다. 이 대담한 시도는 전혀 허리케인을 약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스턴프리 프로젝트는 폐기되었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의 수분 공급원을 공략하는 것이죠. We know that hurricanes get their main source of energy is at the ocean surface. 허리케인의 에너지원은 두 가지입니다. 물과 열기이죠. 허리케인의 구름 중에 있는 수분을 증발시키면 이론적으로 허리케인은 사라지게 됩니다. 플로리다의 한 실험팀은 원래 부피의 3,000배가 넘는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개를 이용해 실험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충분한 개를 뿌리려면 약 400여 대의 초대형 항공기를 90분마다 허리케인 위로 띄워보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막대한 비용 때문에 아직 실험 가능성은 요원합니다. 하지만 허리케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사용하는 건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리케인은 대기의 열기를 재배치함으로써 막대한 환경적 이득을 가져다주기 때문이죠. If we like the Earth the way it is now, then we have to accept some of the side effects, and hurricanes are one of those things. 허리케인과 다른 자연 재해들의 치명적인 위험을 받아들인다는 건 쓴 약을 삼키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자연의 대재해를 막기 위해 인간은 다각도로 노력 중입니다. 심지어 무모한 방법도 마다하지 않죠. 인간은 너무나도 무력합니다. 지구는 해가 갈수록 더욱 난폭해지고 위협적이며 적대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데 말이죠. 그 어느 때보다도 난폭해진 지구에서 산다는 두려움은
때때로 머리에서 쉽게 떠나질 않습니다. (2004년에) 대재앙이 일어난 지 불과 3개월 후 판다아치의 최악의 악몽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대형 지진이 해안가를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파는 전 세계에 미쳤습니다. 2004년에 재해를 겪었던 판다아치의 피해자들은 뒤이어 쓰나미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한 이론에 의하면 이번 지진은 보다 얕은 바다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흔들린 바닷물의 양이 적어서 참사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 지진은 지진들의 끝없는 연쇄 반응을 재확인해 준 것일까요? 판다아치는 쓰나미의 참사에서 여전히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지진은 겉으로 보기엔 지구가 통제 불능이라는 새로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가족들은 이 거리에서 쇼핑을 하다가 참사를 당했습니다. 건물 어딘가에 가족의 시신이 묻혀 있습니다. 시신을 찾기 전에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비슷한 운명을 나누고 있다는 두려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또 다른 초대형 쓰나미가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해 촉발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지진이 아닌 화산에 의해서 말이죠. 이 거대한 화산은 대서양 동부의 카나리아 제도에 속해 있습니다. 바로 큰 물의 비에카 화산입니다. 지질학자들은 이 화산이 폭발할 경우 산의 일부가 바다로 무너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쓰나미를 일으키면서 아프리카 북부와 서부 유럽, 미국의 동해안까지 강타할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죠. 이 같은 시나리오들은 지구가 더욱 난폭해져 가고 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산의 경우 매년 60여 건의 분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험 지역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수록 사망자 수도 당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지진. 분명 지진 활동기라는 것이 주기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지진 활동기일까요?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징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허리케인. 1990년대 중반부터 상승기에 있으며 앞으로 더 강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 허리케인에 더욱 힘을 싣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뉴올리언스 같은 도시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죠. 하지만 태풍의 증가는 정상적인 대기 순환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This is the Earth simply showing that it's a living entity and it's flexing its muscles, it's breathing, it's creating and recreating. It has to destroy some of itself in order to recreate more of itself. 오늘날에는 1960년대에 비해 6배에 달하는 치명적인 재해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폭한 지구에 책임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진짜 원인은 세계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지구 재앙의 위험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이곳의 대부분은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급격히 팽창하는 인구, 조잡하게 지어진 건물들, 경보 시스템의 부재 등으로 인해 사망자 수는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이건 혹은 가난하건 간에 최고의 대비책은 예측 기술을 향상시키고 위험한 곳에서 피해 있는 것입니다. 화산 주변으로부터, 지진 지역으로부터, 허리케인과 쓰나미에 취약한 해변가로부터 말이죠. We live on the edge, and we occasionally pay the price for doing so, because what makes places beautiful are the forces that from time to time destroy them. 파괴는 지구가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에 늘 일부일 것입니다. 하지만 재앙이 지나가는 길목에 서 있을지는 바로 우리 자신의 선택인 것이죠.